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미국의 뉴욕에서 한의학 알리기를 하고 있는 한의사 서효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한의학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동부의 추석맞이 대행사였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한미수교 130주년이라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미국에 갔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어요? 14일부터 19일이니까 좀 빡빡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 뉴욕 그 한인 청과 협회라는 단체하고 뭐 인연을 맺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청과협회는 오히려 한인의 이상으로 대단한 결집력을 가진 거의 최대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오호. 작년에는 무려 10만이나 모이는 일대 행사를. 물론 이제 KBS 덕택이었습니다만. 그럼 뉴욕 한인 청과 협회의 행사에 예. 이제 선생님께서 후원 회장 자격으로 오호. 예, 제가 참여.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예. 예. 작년엔 10만이 넘게 모였고 10만.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그 KBS가 열린 음악회를 거기에서 했어요. 네네. 이제 아이돌이 등장하니까 순식간에 한 자리에 10만이 모였고요. 예. 올해는 양일간 합쳐서 뭐 한 7, 8만 다녀갔다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분들이 많죠. 오셨었네요. 예. 예. 이 뉴욕 한인 청과 협회의 회원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듣기로 2,500명 정도. 오호. 예. 2,500명 정도 되시는 회원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 이렇게 축제를 여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30년째죠, 벌써. 30년째. 예. 예전에는 그 미국 뉴욕의 청과업계를 사실 우리 동포가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희 한국이 1인자죠. 예. 그렇습니까? 예. 중국이 상당히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예. 예. 중국 사람들이 또 이것이 뭔가 돈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발을 들여놓자. 예.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이 살던 곳을 중국인이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우린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예. 그래서 이제 뉴욕 청과협회에서 하는 미국 동부 추석잔치 이틀 동안 했습니까? 예. 15, 16 양이 됐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석 그 축제죠. 첫째는. 네. 이제 둘째는 이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들. 네. 이제 각 지자체가 또 출품하고 현지에서 또 부스를 열어서 동포들한테 소개하고 여기 이제 외국인들도 간간히 볼 수 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린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나는 농산물만 이렇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네들에게 소개하는. 그렇죠. 그리고 청과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나는 과일들을 모두 다 취급하는 거죠. 세계 각국에 나는 모든 그 농산물들을. 예. 어떻게 이 축제에 물론 뭐 우리 한인들은 많이 참석들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여는 행사니까 이제 미국 본토 사람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그 참여를 해 줍니다. 뭐 유명 정치인도 오고 또 뭐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뉴욕에 아마 뉴욕주의 상원 의원이 탄생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그분의 선거운동원 중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상원 의원이 좀 탄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럼 서효석 원장께서는 이제 후원 회장 자격으로 가셨는데 가셔서 한의학 강좌 같은 거 좀 안 하셨나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모였는데
원래 약속은 제가 7분 시간을 받고 갔는데 예. 단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1분에 끝내래요. 그래서 그냥 무척 당황했는데 예. 그래도 1분 스피치에 골조공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소개해 볼게요. 네. 이 뜻깊은 행사에 일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전설이 이루어진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한류의 대문을 활짝 열어준 K-팝에 감사드리고 네. 우리는 한류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다음으로는 한식도 국악도 훌륭하겠지만 역시 한의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서 한국을 빛내는 것이 진정 한류의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은 세계인이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잘 고쳐지는 병입니다. 비염 천식은 튼튼한 편도선만이 고쳐낼 수 있고 아토피는 반드시 털구멍, 땅구멍을 함께 열어 땀을 흠뻑 흘려야만 완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아토피 환자에게 땀을 흘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토피 환자는 반드시 털구멍, 땅구멍을 활짝 열어 땀을 흠뻑 흘려야만 완치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4만 명의 완치자를 탄생시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토피염 천식. 마지막에 외국인이 한 10,000명 있었어요. 네. Can you cure asthma? Yes, we can. Can you cure allergy? Yes, we can. Only Korea. 한류로 끝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국말을 쭉 하고 한 만여 명의 외국인들을 위해서 알러지나 뭐 비염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한의학은. 예. 아주 짧은 시간인데 임팩트가 강했대요. 그래요? 그 현장에 모이신 분들이 대개 이제 한국 분들이시고 거기에 외국 분도 한 10,000 명 정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오래 하신 작년에. 작년에. 올해는 좀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골조공사한 거고. 올해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튼튼해진 내 몸 최대 임파선인 편도선이 튼튼해질 때 이제 비염과 천식의 뿌리를 뽑는데 이때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코 가렵고 눈 가렵고 입천장 가렵고 모두 사라지고 다음 달인 4달째에는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반복적으로 기침을 한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다. 이 모든 병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의 편도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는 사람의 피부는 수없이 많은 털구멍과 수없이 많은 땅구멍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기름 쓰레기는 털구멍으로 버리고 물쓰레기는 땅구멍으로 버립니다. 모든 아토피 환자들은 털구멍, 땅구멍이 꼭꼭 막혀 피부 밑에 쓰레기가 가득히 쌓여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털구멍, 땅구멍을 함께 열어야만 완치할 수 있는데 땅구멍은 찜질방에 가면 열리고 털구멍은 내 폐가 좋아질 때 열립니다. 내 폐를 좋게 하면 털구멍이 먼저 열려 이제 땅구멍만 열어주면 아토피 쓰레기를 말끔히 버려 오히려 피부에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을 오늘 붙이고 왔는데 내년에 이제 지붕공사하고 해야죠. 이제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쪽인데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뉴욕에 사시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런 병세에 관심들이 많으신가요? 엄청이죠. 그렇습니까? 인류 최대 다수의 병은 고혈압 당뇨가 아니고 아토피염 천식이에요. 그렇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나요? 그만큼 이제 고치기도 어렵고. 어렵죠. 불치의 병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혀 불치의 병이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비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비만 같은 것도 한의학적으로 좀 어떻게
가능한가요? 비만도 이 대사의 불균형이 불러오는 네. 질환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대사의 균형을 이루어지면 비만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굶어서 뺀다든지 좀 억지로 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예.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네. 가장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많이 먹어도 필요 없는 것을 잘 버려주고 아하. 예, 이제 그 대사의 균형 여부죠. 아, 예, 예. 그렇군요. 미국 사람들이 한의학을 그 어떤 관점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소수의 백인한테 특강을 했는데 네. 온지 사흘 만에 그 카운티장의 보좌관이 20명분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운 발견이죠. 미국인들에게도 이 한약의 그 치료 원리를 잘 설명하면 네. 이 사람들도 한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버겐 카운티라고 뉴저지에 네. 큰 자치단체인데 예. 거기 이제 카운티장이 참여한 가운데서 예. 이 특강을 제법 자세하게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박앤티장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 보좌관이 그 주문자를 모아서 네. 저한테 20명분을 주문했어요. 아, 약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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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국의 우리 한의학을 전파하는 한의사 서혜석 원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도 한의원이 좀 있긴 하지요? LA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옛날에 우리 다방이 있듯이 있습니다. 뭐 한 집 건너 하나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다 우리 동포들이 여는 겁니까? 우리 동포도 많지만 역시 중국인들 많고요. 백인들도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백인 한의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공부를 했대요? 거기 한의과대학이 4년제 네. 한의과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 예. 예. 이제 중국 사람이 여는 집도 있고, 예, 예.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여는 집도 있고, 예, 예. 뭐 일본 사람이 여는 집도 있겠지요? 당연히죠. 그러면은 일본은 좀 적을 겁니다. 예. 예. 그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의 의학은 중의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예, 하고,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하고. 예. 일본의 한방의학은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의학을 하는 게 중의사, 한의학을 하는 게 한의사인데 네.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어서 양의사가 합니다. 양의사가 2년간 특별 교육을 받아서 네. 이제 한약을 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료 면허가 하나죠. 예, 그 대신 이제 공부를 하면 네. 취급할 수 있는 예. 또. 근데 이제 한의학과 중의학과 그 일본의 예, 전통의학과 예.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근본으로 뿌리는 같습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중국의 책이 가장 역사가 깊고요. 네. 그걸 이제 더욱더 발전시킨 게 우리 동의보감이고, 예. 우리 동의보감이 1607년에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졌기 때문에, 예. 원 뿌리는 하나로서 이제 지역에 전파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발전하는 모습인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일본은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발전이 좀 더딥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한의학과 중의학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한의학 이렇게 봐야겠죠. 그 중국의 그럼 중의학하고 우리 한의학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금 아토피염 천식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만 단위의 완치자를 질환별로 네. 비염 5만, 아토피 4만, 천식 3만 3천이라는 만 단위의 완치자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예. 한의학이 제일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미국의 그 주류 이제 의학계에서 예. 우리 그 대체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지금 뭐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나름대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또 성과를 지금 일궈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식의 전환 시점에 제가 간 것이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옛날에는 현대의학의 이 허점을 보완한다라는 뜻으로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예를 들어 중의학, 한의학, 뭐 인도의학, 뭐 기타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격을 높여서 예. 자연의학 내추럴 메디신 네. 해가지고 훨씬 더 호의적이고 호감을 갖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오는 시점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미국의 한의원을 좀 개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한 3, 4년 전에 네. 그 LA 근교 오렌지 카운티에 네, 네. 1호점을 스탠튼 한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함께 평강한방병원을 열었고 그 뒤에 이제 LA 다운타운에 2호점, 3호점,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아틀란타에 지금 한 석 달 전에 아틀란타에 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이나 시카고가 곧 열립니다. 한 두세 달 안에. 그렇습니까? 예. 뭐 직접 다 가 계시진 못하잖아요. 이제 제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제 약을 보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약도 수출하세요? 굉장히 많이. 저는 한 3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벌써 뭐 여러 해 전입니다. 한약을 수출한다는 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약이 미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순간 네. 식품이 됩니다. 아하.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불순물 없이 네. 깨끗하게 제조된 것만 증명서류 첨부해서 붙이면 네. 세관에서 거절당하는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이라는 것은 사람별로 이제 증상별로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종래의 약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는데 네. 이제 저는 그 고정관념을 깼죠. 그게 이제 질병을 고친다라기보다도 환자 본인의 폐를 깨끗이 한다라는 새로운 생각으로 네. 폐를 깨끗이 해주면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해지는데 네. 이때 편도선이 튼튼해져요. 내 몸 최대 임파선인 편도선이 튼튼해지면 비염 천식을 날리고 네. 감기를 훌륭하게 예방합니다. 그러니까 요 새로운 생각이 예.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일단 꼭 그 병을 꼭 고친다를 떠나서 그럼 저같이 뭐 감기를 달고 산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쉽죠. 이제 감기를 떼고 산다로 바뀔 테니까. 예. 그게 편도의 유용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보편 타당적으로. 다만 빠르고 늦고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달에 끝날 것이 혹은 3달, 4달에 끝날 수는 있지만 보통 저는 이제 기준 기간을 정합니다. 비염은 석 달, 천식은 넉 달. 예. 이게 대체로 70%가 완치되는 시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는 30%도 충분한 시간을 주면 대부분 건져냅니다. 예. 돈 많이 버셨겠어요? 쓰는 게 많아가지고 모아 있는 건 없고요. 많이 썼습니다. 그 많이 쓴 것 중에 일부가 미국의 한인 동포들을 위한 기부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깎지 않고 대체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세요? 언제부터 짧습니다. 2년, 3년 전에. 3년 전에 처음 인연을 맺으셨어요? 왜 우리 동포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세계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 약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친숙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네. 또 우리 한인들이 다민족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네. 우리 한약을 좋게 얘기해 줘야 네.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깎지 않고 후원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교포 사회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 원장님 같은, 그런, 이제 기부도, 그네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우리 교포들 건강은 다 괜찮다고 보세요? 제가 재미난 것은 이번 가서 만난 분의 거의 절반이 저희 편강원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건강하십니다. 예. 아까 제가 사람에 따라 증상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했지만 또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 이렇게 또 그 환경별로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건강이? 추운 나라가 아무래도 천식 환자가 많죠. 예, 그건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는데 그렇다고 더운 나라에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두바이에 한 집에다가 한 4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예. 한 집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제가 11명인데 예. 11명의 장남한테 한국의 여성이 시집을 갔어요. 예. 근데 남편의 비염으로 저랑 상담을 했는데 주문을 하는데 11명분을 주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바이에 웬 비염이 그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날씨가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이 또 모두 비염을 만들어가지고, 예, 해마다 주문이 오는데 몇 년 하다 보니 저도 차 한 대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우리가 흔히 가을을 보약을 먹기 좋은 계절이다 얘기하는데 정말 예. 그렇습니까? 흔히 가을은 이제 추석이 껴있는 추수의 계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울 때 이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생각, 여름철에 애써서 농사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부인은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또 챙겨주는 하나의 전통으로 이제 가을이 보약의 계절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해야 보약이 효과가 있다. 그건 그럼 속설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느 계절이나 상관이 없나요? 옛날에는 다 데려서 줬잖아요. 예. 근데 뜨거운 여름에 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들이 견딜 재간이 없죠. 예, 그러니까 지혜가 만들어낸 좋은 속담들. 예. 아무 때나 상관이 없군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또 요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라든가 영양제 같은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먹는데. 좋죠. 예. 한약하고 혼용을 해도 관계없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요. 한의학이 좋은 반응을 얻는 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한약이 위축돼 가는 느낌이고, 네. 오히려 유럽 같은 데에서는 상당한 속도로 이 한약이 지금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네. 열이 39도가 돼도 해열제를 안 먹입니다. 그런 이제 변화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종의 건강식품으로 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약이 수출이 되면 거기서는 건강식품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무튼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의학과 같은 대체의학이라 그래도 좋고 자연의학이라 그래도 좋고 이제 이런 의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이제 그런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의학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 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 네. 그 병을 고쳐서 이제 한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면 네. 한의학은 자연히 부각되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암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글쎄요, 아직 많지 않아요, 사례가. 예. 예. 미국의 한의학을 전파하는 한의사 서효석 원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중파 1170kHz를 통해서
또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는 월요일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모두 3차례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의학을 알리는 한의사 서여서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뭐 유명한 사람들 좀 치료해 보셨나요? 그럼요. 예, 찰스 랭걸 의원이라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흑인의 우상이었는데, 네. 하원 의원을 무려 42년을 한 분이 있어요. 이번에 또 당선될 텐데, 이제 44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왕진을 가서 네. 진료를 했는데, 이번에 만나 뵀어요. 그분과 이제 그분 사모님 두 분이 같이 치료했고, 예, 제가 영어가 마침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스피치하고 바로 이어서 찰스 랭걸 의원이 올라오셨어요. 예, 이번에 예. 그 통로에서 만났는데 예. 저보고 굿굿 두 번을 얘기를 하셔서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굿굿을 두 번 했는데 네.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면 제 스피치가 좋았다 하나는 약효가 좋았다 두 번. 굿굿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 5회 신호범 의원이라고. 신호범 의원. 예, 아실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감기에 뿌리가 뽑혔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림 엽서에다가. 네. 예, 예. 그런 유명 정치인들. 또 문화로 유명한 사진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데이비트 랑필드인가 하는 사람인데 비서가 5명이 따라왔어요. 저희 한의원에 직접 왔는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롱파이어라는 말을 저한테 들려줬는데 폐에 불났다 이게. 네. 롱파이어. 예. 예. 근데 그 뒤에 피서가 좋아졌다고.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무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제 효과를 보면 예, 예.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혹시 서 원장님은 그 침이나 뜸 같은 것도 좀 놓으시나요? 지금은 바빠서 저희 부원장들이 하고, 저는 10년 전까지는 저도 많이 놨죠. 예. 미국 사람들한테도 침이나 뜸 놔보셨나요? 그분들 일어나서 이렇게 발빈 거 이렇게 흔들흔들해보고 아프지 않으면 그냥 네. 아주 확실하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원더풀 하면서. 예. 신기하죠. 침이나 뜸이 하여튼 직효성이 직효죠. 있죠. 예. 예. 약은 이제 꾸준히 시간을 갖고 치료를 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직효성은 뭐 침이나 뜸이.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이왕 이렇게 모셨으니까 건강에 관한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좋죠. 예, 예. 가장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많은 환자가 감기 환자인데. 예, 예. 감기, 면역성이 부족해서 그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고 있지만. 예, 예. 왜 하여튼 걸리고, 감기를 치료하려면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감기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감기 바이러스를 막아줘야 할 책임이 내복을 지키는 내 편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편도는 내 몸에 수없이 많은 임파선 중에 최대 임파선. 네. 최대라는 건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왕자 고래, 네. 육상의 왕자 코끼리, 네.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선. 네. 이제 편도가 튼튼해지면 임파계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이때 이제 감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열감기는 아예 안 걸리고 네. 코감기는 걸리지만 가볍게 이깁니다. 옛날에 한 달, 2달 앓던 감기라도 2, 3일 네. 감기가 오다말돼요. 감기가 진화가 돼요. 그러려면 편도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럼 감기 치료는 편도를 보호하는 그런 치료? 편도를 건강하게 하는. 예, 근데 이제 편도 건강이 바로 폐 건강과 맞물려 있습니다. 폐가 좋아질 때 네. 편도 튼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에 앞서는 게 상식이죠. 네.
우리 상식선상에서 해답이 있어요. 예.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들어보셨죠? 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예. 감기는 호흡기 질환이에요. 네. 호흡기는 코,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폐가 있어요. 네. 다시 정리하죠. 예. 감기가 진정 만병의 근원이라면 만병의 뿌리는 폐에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폐 기능을 살려놓으면 예. 이때 편도 튼튼이고 예. 이 튼튼 편도는 감기를 확실히 막아버려요. 아까 신호범 의원이 뭐 감기 다 예, 떨어졌다. 예, 예, 뿌리가 뽑혔다. 그 체질을 바꾸려면 폐를 튼튼히 해야. 맞습니다. 오, 예, 예, 예. 그렇군요. 항상 뭐 바이러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의 백신은 특정 번호의 바이러스를 겨냥하지만. 네. 내 편도는 내 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1번에서 200번 모두를 막아낸다. 그래서 그 편도선을 수술을 해서 제거한다. 뭐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는 네. 편도를 어릴 때 제거하면 네. 대체로 40년 후에 천식이 찾아옵니다. 면역이 높아지는 청장년에는 모르고 있다가 예.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 예. 천식이 재빨리 달라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이 들어서 제거를 하면은? 나이 들어서 제거, 여하튼 간에 목을 지키는 내 몸 최대의 임파선이 4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를 떼내도 잘 표가 안 나는데 네. 이제 모두를 다 살려서 풀 가동을 해야 나이 들수록 안전하죠. 알겠습니다. 예. 비염, 천식, 아토피 이제 쭉 오늘 처음부터 하신 얘기인데 예. 한국에도 이런 환자가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아토피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한국의 아토피 환자가 전체 인구의 23%라는 보고 일본에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본에 1억 예. 2천 인구 중에 예. 어마어마한 그 유병률이죠. 예. 그 비염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예. 원래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감기인데 네.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려요. 뿌리 내린 감기를 비염이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염, 예. 동경거리의 그 마스크 부대들 네. 전부 비염입니다. 예, 동경거리 꽃가루철에는 60%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천식은 이제 비염이 치료되지 않고 이제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어느 때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때 열감기를 세게 앓게 되면 바로 천식으로 넘어갑니다. 천식은 호흡곤란인가요? 예,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뭐 반복적으로 기침, 발작적으로 기침. 그럼 천식과 비염은 관련이 있는? 뿌리가 같은 한 가지의 병인데 네. 천식이 한 단계 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기가 코나 목이라면 예. 이제 목을 지나서 기관지에 이제 오는 것이 진한 천식이다. 감기가 천식이다. 예. 예. 그럼 이제 그 치료법은 같겠네요. 그러면? 똑같죠. 편도. 네. 튼튼 편도만이 고쳐낼 수 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감기, 예. 감기에서 비염, 예. 비염에서 천식. 예. 천식에서 종착역. 그게 예. 인생의 생로병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인생의 생로병사가 있다. 인생의 생로병사는 누구도 어쩔 수 없지만 호흡기의 생로병사는 얼마든지 건강 유턴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아토피는 조금 다른 건가요? 아토피는 똑같은 폐로부터 원인은 왔으나 네. 이제 아토피는 털구멍이 닫히면서 땅구멍이 따라 닫힌 거고 이 털구멍을 여는 것이 역시 폐입니다. 폐가 좋아질 때 털구멍이 열리고 이때 땅구멍도 땀이 나지 않던 곳에 땀방울이 비치게 됩니다. 네. 결국은 다 이제 폐가 원인이죠. 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숨을 헐떡일 정도로 그래서 하는 것이 폐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통 6분의 1, 17%를 쓰고 있는데 네. 운동을 하게 되면 6분의 6, 100%를 다 쓰기 때문에 폐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네. 미세먼지나 노폐물들이 예. 이제 빠져나갑니다. 폐 청소죠.
그러니까 헐떡일 정도로 운동을 해라. 당연히. 예. 서 원장님은 의학 중에서도 폐가 전문이신가 봐요. 폐가 생명이죠. 숨만 쉬면 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그 폐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예, 예. 또 뭐 담배를 핀다, 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많다. 그래서 폐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빠진 폐를 되살리는 좋은 방법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등산을 권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가지 말고 네.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올라라.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땀도 나고 예. 폐도 청소하고 피부도 네. 청소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숨을 헐떡일 정도로 운동을 하되 이것도 공기 좋은 곳에서 하는 그러니까 등산 같은 것들이 좋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 질병하고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우리가 선조들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운동은 근육의 단련보다도 네. 이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 효과가 진짜 백의 효과입니다. 근육 단련 이전에 예. 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예. 뭐 복식 호흡 이런 것도 다 아마 폐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이렇구나 하고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걸 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한의학을 전파하는 한의사 서여석 원장과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와 함께하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의학도 좀 한류 열풍에 대열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뤄내야죠. 예. 이번에 제가 뉴욕 가서 중국 방송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중국 텔레비가 저한테 52주를 25분씩 해서 그 특강을 하자는 제안이 와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하다가 밋밋하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제1의사와 나하고 아토피염 천식에서 일종의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했으면 이제 이런 제안을 제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중국인들이 그걸 재밌게 보면 의외로 빨리 이 한류의 열풍이 불 수 있겠죠. 제가 이겨야겠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너무 배척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일본의 경우 이제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들이 동양의학까지 이제 겸해서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이런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이런 의료 체계 전 참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환자에게 이 양대의학의 장점만을 공급한다는 것은 뭐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이고 뭐 진짜 소중한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자본주의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어찌 보면 이제 월급만 받는 제도이고, 근데 한국은 이제 각자의 돈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요즘 중국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도 바뀌어간다고. 여하튼 뭐 이제 협력을 이끌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우선 한의학도 반성을 해야죠. 이제까지 질병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수한 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것이 한의학의 잘못입니다. 왜? 확실하게 양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면 그것은 당연히 양방 쪽에서도 그래 좋다. 우리 그 부분은 같이 하자 하고 제안이 올 텐데 그 안에 너무 보약에만 이렇게 묻혀 있었던 세월이 길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의학에서 늘 체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체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체질을 넷으로 나누지 않고 둘로 나눠가지고 알레르기 체질과 정상적인 평인의 체질 역시 폐로 봅니다. 네. 폐 기능이 약할 때 알러지 체질, 네. 알러지 체질에 이제 감기가 쉽게 올 수 있고 네. 연이어서 비염, 천식, 예. 나아가서는 아토피까지. 네. 그러나 이제 폐를 좋게 하면 비염, 천식, 아토피 날리고 감기를 예방하면서 네. 이제 건강한 평인의 체질. 네. 그래서 이제 약한 체질을 알러지 체질을 건강한 체질을 이제 평인의 체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누면 뭐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뭐 의학적인 기반으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예.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 경기도 안산시 담원구 노인대학장을 지금 맡고 계시다고요? 제가 6년간 맡았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또 그게 이제 그 노인 회장님과의 그 인연으로 해서 네. 제가 쭉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특강도 해드리고. 예. 그 강의만 해드리나요? 뭐 또는 뭐 제가 스폰하죠. 예. 저 진료 같은 것도 좀 해주시. 물론이죠. 예, 이제 회장님께서 이분은 참 어려우시다라고 네. 특별히 청해 오시면 예. 이제 무료로 고쳐드리고. 예. 그 지금 한의학을 보급하고 한의학 하는 데만 해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 노인대학장도 맡고 또 미국 우리 동포들의 후원회장도 맡고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네. 성격상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또 다른 인생의 또 다른 재미이기 때문에 합니다. 건강은 하세요? 건강하니까 작년에 3만 명이나 환자를 봤겠죠.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대요. 예. 그 노인대열에 들어쓰신 셈인데 예.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습니까? 편강탕을 평생 먹고 있죠. 예. 그냥 물처럼 먹고 있죠. 본인이 만드신 약을. 제 약을 제가 평생 먹고 있죠. 예. 다른 운동 같은 건 안 하세요? 아침에 하죠. 아침에 이제 산에 올라서 뭐 이렇게 등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숨을 헐떡이면서 좀 속보를 하고 내려와서 출근하죠. 그 운동을 할 때 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도가 그러면 중요하네요. 저는 이제 약간의 숨을 헐떡일 정도. 1시간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안에 숨을 헐떡이는 시간을 뭐 적어도 한 20분, 15분 이상 이렇게 챙기려고 하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운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좀 편해지고 싶고 그냥 뭐 만보 걸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도 유지하고 그렇군요. 한국 남성의 40, 50대의 돌연사가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돌연사하면 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폐렴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돌연사의 주범은 폐렴입니다.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당연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장마비, 뭐 이제 심근경색으로 병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거. 근데 역시 심장과 폐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장부라기보다도 하나로 봐야 합니다. 심폐기능, 심폐기능. 심폐기능 그래서.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폐를 강화하면 폐렴은 당연히 막아버리고. 이제 당연히 심장 기능도 좋아져서 돌연사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은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뭐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요. 심장이 멈추면 뭐 당연히. 근데 폐렴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요? 폐가 이 생명의 근원인데 폐렴이 순식간에 이 숨을
막아버리면 끝나니까 예. 건강한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가서 여쭈었더니 폐렴이라 하더라. 네. 10중 8구 다 폐렴이에요. 그 결과가. 예. 폐렴이라는 것은 폐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연사할 정도로 그렇게 순식간인가요? 그럼요. 애기들 예를 들어 40도에 열이 나면서 폐렴이 오면 네. 그냥 응급 상황에 빠지는 거죠. 네. 작년에 우리 임신부를 10몇 명을 죽인 대사건이 있었죠. 아, 그 가습기. 예. 그게 다 폐렴입니다. 네, 폐렴이 와서 폐섬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네,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참 젊은 임산부들. 폐렴이 그렇게 아주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폐렴 예방주사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편도를 튼튼하게 하면 네. 이제 폐렴균은 얼씬할 수 없다. 편도가 딱 내 목을. 네. 그러니까 폐렴균이 폐렴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이제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 그 길목에 편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는 편도가 확실하게 지켜주면은 네. 폐렴균은 얼씬할 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돌연사는 없다가 되죠. 예. 그래도 예방주사 맞는 게 낫겠죠? 글쎄요, 저는. 그건 의학적인 또 입장이 다를 테니까 더 이상 그러면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미 제가 치료한 특정 질병들에 대해서는 일단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제 여생의 사명입니다. 네. 인정을 받아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우리 한의학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한의학의 발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한의학의 발전 나아가 세계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이력 초대사업, 오늘은 미국의 한의학을 알리기 위해 쓰는 한의사 서효석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귀한 자식일수록 감싼 것이 아니라 꾸짖어 기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을 편안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맛은 덜하지만 거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몸에 맞는 건강법으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순이의 아버지 들으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한민족 하나로 지금까지 원종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